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 투자하고 연구하는 토지 전문 배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왕수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테크노밸리 판교의 지금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30평형대 아파트 가격도 엄청난데요. 지난주에 기사에 따르면 판교의 땅값이 잠시를 앞질렀다라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판교가 왜 그렇게 핫할까? 부동산 토지 투자가 어렵긴 한데요.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습니다. 기업단지, 교통망. 기업단지는 이제 일자를 뜻하죠. 교통망. 당연히 교통은 서울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리고 또 배후도시,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을 때, 즉 자족도시의 기능 중 교통망과 일자리가 먼저 들어오고 SOC가 먼저 깔리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 유입이 되고 그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파트 배후단지, 주택들이 들어서며 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21번째 또 규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또 반사효과, 풍선효과로 김포 땅이 지금 김포 쪽이 핫하게 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규제를 하면 누르지 않은 다른 지역은 풍선효과로 또 부풀어지고 그래서 약간 뒷습습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규제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토지 투자는 길어야 10년입니다. 여러분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땅 투자로서, 땅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5배, 10배 오르는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라는 것은 정말 탁월한 입지와 역세권 섹터, 국가개발 사업 안에 있는 곳이라면 땅값은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무 땅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땅이 없어서 못 사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투자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핑거프린트,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럼 판교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요. 판교 입지에 해당하는 똑같은 그런 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남과 똑같은 땅,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에 해당하는 평당가 한국 1위의 집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그 땅이 여러 개 있을까요? 없습니다. 입지라는 것은 독특성, 희귀성, 부중성, 그 다음에 단독성이 있는 거죠. 유일무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의 강남이 그렇게 강남 불패라는 시내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쪽으로는 서해에서 곡선 전철 라인을 비롯해서 서해선이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대분, 30분들 솔직히 20, 30대 분들이 지금 재테크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은행 금리가 20%가 더 넘었고 직장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좀 보장이 되는데 지금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도 40이 넘어서면 거의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시기고요. 뭐든지 보장의 개런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게다가 너무나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가 정말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로금리 시대에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갖고 있는 그 돈이 1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신도시가 여러분 1개 신도시, 2개 신도시에 비해서 3개 신도시가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즉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주 주변에 2km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3개 신도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위례도 있지 않느냐. 위례는 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귀에 들리고 알고 있어야 눈에 보이는데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녔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커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 강연도 들으시고 세미나도 들어가셔서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이거나
주변의 지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단필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단필지 두 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제가 물건지 소개하다 보면은 거기는 뭐 3기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3기 신도시 아닌데 거기 왜 투자하죠? 여러분 그 판교의 땅값이 뛰었을 때 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 주변 일대까지 광주, 여주, 이천까지 땅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정부에서도 45조 토지보상금이 끌릴 때 대토보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현금이 시중에 흐르는 것을 정부는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자금대가 타이트할 것으로, 왜냐면 재난 여러 가지 뭐 국민들에게 준 것도 있고 해서 대토보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요번에 3기 신도시에 향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남 교산,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제가 요 근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 일대에 투자하는 것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정말 탁월한 입지, 남양주 왕숙 그 신도시 그 입지 바로 옆이고요. 도시 평창이 닿으면서 당연히 집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지는 실수요와 시세 차익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실수요는 내가 가서 집 짓고 살겠다, 내가 건물을 올리겠다, 내가 상가 만들겠다. 하지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세 차이라는 것은 개발 호재 압력이 어마어마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확정 단계에 있고 그런 곳에 원형지에 투자를 하셔서 발목에 사서 어깨나 무릎이 왔을 때 파시는 것이 시세 차이입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지가 탁월한 역세권이나 신도시 주변 땅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묶이는 땅이 아닙니다. 단타 3년, 5년도 가능한 그런 땅인데요. 오늘은 남양주 왕숙 근처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용정리 땅인데요. 여러분 사거리 코너짜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코너짜리에 있는 땅이고요. 현재는 체육 용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지목은 전답입니다. 100평대와 80평대 단필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큰 금액 아니어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개발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교통망이 남양주 왕숙에도 4호선, 8호선, 그 다음에 GTX-B는 착공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여러가지 9호선 연장까지 교통 호재고요. 그 모든 곳이 들어갈 때 강남과의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은 굉장히 20분 내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모저모 남양주 왕숙, 특히 남양주 3개 신도의 투자 가치와 또 그 주변 일대에 교통이 다 촘촘히 들어가면 도시가 팽창되면서 그 주변에도 도너츠 효과라고 하죠. 그 주변 일대 땅값이 당연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와 기업단지와 교통망 그리고 배후 도시가 충분히 다 갖춘 것이 3기 신도시를 향한 정부의 어떤 디렉션, 방안입니다. 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거주민들이 좀 세을 낼 정도로 선교통 후 입주입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이나 정말 무슨 뭐 미분양이 되고 낙동강 오를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되어 가지만 선교통, 먼저 교통망을 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2030 국토교통부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라인을 따라서 GTX A, B, C 확정이죠. GTX D는 하남에서 김포까지 될 가능성이 99%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D 노선은 동서로 있는 라인인데 아마 9월 정도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이 있죠. 서울 주변에 외곽순환도로, 원래 제1 외곽순환도로인데 외곽자를 뺐습니다. 며칠 전. 그래서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제1순환도로, 그 다음에 서울이잖아요. 제2순환도로와 제1순환도로, GTX A, B, C, D 그 안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토지 투자는 길어야 10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60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어라? 왜? 내가 땅이 없겠어? 땅 많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투자할 수 있는 땅, 입지가 좋은 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그렇게 가치가 큰 이유가
땅은 희귀성이 있고 입지는 그 입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토지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최소한 토지 투자는 정말 괜찮은 입지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고요. 땅값은 계속 제주도를 빼고는 110개월째 집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 투자로는 황금기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은 소액 투자로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분이면서 40대 이상이시면서 난 단필지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좋은 기회, 또 하나 말씀드리고, 공시지가가 80만 원입니다. 오시면 저희가 서류를 다 확인해 드리는데요. 원래 그 시세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최소 3배 이상이 시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쪽과 좀 지주 작업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혜택을 드리고자, 공시지가 현재 80이지만 3배 이상이 아닌, 3배이시면 거의 240 이상을 평당가가 저희를 드려야 되는데요. 100만원대로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낮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러분 햇살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생각,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남양주 진건을 용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을 용정리. 자, 그래서 제 개발 호재가 많은 남양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GTX 노선을 빼놓을 순 없겠죠. 3기 신도시 투자와 GTX. 자, 보시면요. B 노선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C 노선은 이제 조기 착공에 써 있고요. A 노선은 2023년 준공, B 노선은 이제 조기 착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B 노선 조기 착공이라고 써 있고, 이것이 이제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쭉 이어져서 이렇게 평내, 호평, 마석까지 별내, 망호 이렇게 청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 D노선 아마 올해 9월에 발표가 될 건데요. 하남에서 김포까지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 근데 그 외곽이란 말을 지금 빼기로 했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글씨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 제2의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반경 2km 이내가 3기 신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일대, 즉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이 사이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GTX A, 그 다음에 B, 그리고 C 노선, D 노선을 따라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이제 발표됐는데요. 그중 이제 왕숙지구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 비교해서 3기 신도시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 정책은 선교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2km 바운더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2km 이내가 이제 3기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 이 지역은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3기 신도시 자체가 거의 90%가 넘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개발 제한 구역 그런 거 왜 해요? 저는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면 판교도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 전답 논밭이었습니다. 그냥 원형지 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실의 땅값을 능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개발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사이트, 그 다음에 지자체 사이트를 가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뭐 당일치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개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제발 본인 혼자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는 정부 주도화, 3기 신도시가 선교통, 특이한 점이 정부 주도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의 뭐 배드타운이라든지 2기 신도시 교통이 너무 불편하든지 이런 점이 아니라 3기 신도시는 뭐랄까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2km 바운더리 내에 3기 신도시면서 교통을 먼저 깔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1기 신도시는 배드타운이었고요. 2기 신도시는 불편한 교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기 신도시에서는 3기 신도시를 만들길 원치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4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100%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30 광역교통망 계획을 해서 SOC가 2030년엔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다 깔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마지막 토지 10년이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으로 점프할 수 있는 굉장히 틈새 시장, 굉장히 좁은 문 중에 하나가 토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광역이라는 거 걸쳐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역교통망, 광역급행철도. 자, 그리고 자적도시라는 것은 뭐 기업단지, 당연히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후도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업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망입니다. 이 3박자가 다 갖춰졌을 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기업 일자리, 대표적으로 판교의 테크노밸리, 하남의 퓨처밸리, 그 다음에 배후 도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주택단지, 아파트 공급이겠죠. 그 다음에 교통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것이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진저북, 오나북, 진건읍, 별내동, 별내면, 위에는 포천이고요. 의정부시, 노원구, 구리, 강동구, 양평, 밑에 하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친해지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자, 그 다음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가 오늘 물건지인데요. 즉 진건읍, 요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용정리.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3기 신도시는 왕숙지구인데 왜 왕숙지구의 옆에 있는 용정리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낙수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자, 판교의 땅값이 올랐을 때 판교 땅만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이천까지, 여주, 광주, 이천까지 땅값이 다 올랐습니다. 대토보상으로 지주들이 땅을 사들이고 판교가 집가 상승이 일어나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보면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풀이 되는데요. 왕숙지구에 그 다음에 이런 도너츠 이론도 있습니다.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 그 주변에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용정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했고 지자체와 국가계획을 다 보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후광효과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최대 규모인데요. GTS B 노선이 들어가는 풍양역이 있고 그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단지가 2개 규모 정도로 경제 중심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왜 이렇게 남양주에 신경을 쓸까요? 인접성이죠. 서울과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교통이 불편했지만 지금 교통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다 되면 서울과 20분 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로교통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보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석, 폭평 도시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빨간 것이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경물로, 올림픽대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경의 중앙선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촘촘한 도로망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토지 투자는 지금 들어가면 그냥 정답이죠. 뭐 경사도 낮은 임야던가. 하지만 미래에 투자해서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visual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 visualize, 시각화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복부에는 있지만 공남편은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미래를 잘 그리실 줄 아는데 토지 투자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오늘 나온 그 토지는요, 여러분
사거리 코너짜리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코너짜리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재 공시지가가 80만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것은 공시지가는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인데요. 그만큼 이쪽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시세는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240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100만 원대로 저희가 분양을 오늘 오픈을 했고요. 정말 저도 솔직히 묶여있는 그런 게 그 자산이 아니라면 저도 이 단필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필지 100평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부담 없이 또 단필지고 코너짜리라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왕숙지구의 그런 후광 효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옆에 용정리라는 그런 입지입니다. 현재는 체육시설 입지고요. 지목은 전답입니다. 평당가는 이제 저희가 100만원대로 책정을 했고요. 메리트는 당연히 교통망을 봐야 되죠. 4호선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제1순환선, 제2순환 도로 공사 중이며 GTS-B는 착공. 이거는 이제 확정이 돼서 착공이 예정. 이제 조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양주에는 또 도시철도 8호선, 9호선, 4호선 진저석이 공사 중이고요. GTS-B는 아까 말씀드렸고 경의중앙선, 1순환선, 2순환선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교통망이 많은데요. 철도교통혁신에서 GTS-B 노선 개통 및 역사 신설, 그 다음에 8호선 별내선 연장 및 4호선 진저석과 연결,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그 다음 별내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GTS-B 서울역 방면, 이렇게 GTS-B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잠실 방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규산지구의 계획인구는 8만인데, 왕숙의 계획인구는 17만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곳, 서울과의 인접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지 100평과 80평이 나왔고요. 여러분 단필지입니다. 단필지고 지금 체육용지 시설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짜리 입지로서 상당히 괜찮고 투자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많이 연구하시고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고 많이 발품 파셔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